예, 안녕하세요. 리눅스 유치원 파트 2 시스템 명령어 완전 정복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리얼리눅스 대표 강사 송태웅이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만 빠르게 드려보면은 현업에서 한 10년 정도 개발 활동을 했었고요. 인베드 시스템이나 서버 운영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에도 애트리 연구소와 함께 이 리눅스 관련된 연구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리눅스 커널 오픈소스에도 한 4년 정도 오픈소스 개발 활동을 하면서 추적, 어떤 분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교육에 접목을 시켜서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모비스 다양한 곳에 직장인 리눅스 커널 교육도 많이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다양한 강연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진행을 하는 거는 엄청 어려운 레벨은 아니고요. 기본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리눅스 유치원이라고 하는 라이브 수업으로 파트 2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파트 2에서는 집중하려고 하는 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프로세스, 메모리, 또 파일, 네트워크. 그래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서브 시스템이죠. 이런 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내가 명령어로 분석하고 추적하고 이해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은요, 입문자 대상이긴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리눅스를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파트 1을 먼저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파트 1과 파트 2를 동시에 수강하셔도 좋고, 만약에 파트 1을 하고 나서 다음 달에 이에 진행되는, 뭐 2월이라든지 3월에 진행되는 라이브를 파트 2로 이어서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대상은 어느 정도 기초 명령어 정도는 다룰 수는 있지만 시스템을 너무 모르고 이렇게 깜장색 터미널, 뭐 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명령어는 붙여 넣겠지만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메모리가 어떻게 되고 모르니까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냥 모르는 상태로 항상 다뤄야 되는 뭐 이런 분들의 내공을 키우는 게 굉장히 큰 목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취준생분들 또 이제 이미 취업했지만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 기술 면접을 볼 때 리눅스 관련된 기술 면접의 기본 내공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취업을 하신 분들은 리눅스 관련돼서 다룰 때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지 또 문제 해결 속도라든지 문제 해결 수행 능력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4주 동안 하면서 일주일에 2번 수업하고요. 그리고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수업을 놓치시면요. 영상 녹화된 거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6개월 정도 해서 이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수강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커리큘럼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해서 시스템 구조, 그리고 프로세스, 메모리, 파일, 그리고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주요 네 가지 서브 시스템에서 기준으로 보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론 중심적으로 가기보다는 실습 중심적으로 가고요. 그리고 그냥 무지성으로 명령어 입력하고 그냥 이렇다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수준으로 실력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또 설명하면서도 이 명령어로 증명할 수 있고 코드로 증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술 면접 같은 데서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눅스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눅스라는 게 결국 리눅스 커널을 뜻하게 되고요. 리눅스 커널이 OS를 뜻하게 됩니다. 리눅스가 왜 필요할까?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카카오톡이나 크롬 브라우저, VI 에디터, 다양한 어떤 유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이 결국에 하드웨어 기반으로 동작이 됩니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서버, 모바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하드웨어 자원은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말씀을 드렸던 네 가지의 서브 시스템들이 요 하드웨어,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해서 구동된다고 보시면 좋은데 이 네 가지 하드웨어 자원을 가장 다루는 것이 리눅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을 리눅스라는 걸 통해서 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디스크를 다루고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네트워크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코드가 중복되고 복잡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디스크도 모델도 많고 버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저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다 커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따라서 이제 리눅스라고 하는 C 언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하드웨어 자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유저 개발자, 유저 어플리케이션들이 편안하게 돌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눅스는요, 이 네 가지 하드웨어 자원들을 어쨌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드웨어 자원 관리 역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관리하는 게 큰 목표겠죠. 이런 부분들의 뎁스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CPU 프로세스를 다루는 건 어떻게, 또 메모리를 다루는 거는 가상 메모리를 쓴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디스크 파일 IO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이 되고, 어떻게 분석하고 추적할 수 있는지, 또 문제 해결할 때 어떤 포인트로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탑다운 방식으로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TOP 명령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TOP 명령어는요,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명령어입니다. 하지만 조금 요 안에 있는 요소들을 다 이해하고 분석한다는 게 좀 어려운데요. 실제로 TOP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TOP를 입력하면 뭔가 수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요소들을 만약에 정확하게 다 설명할 수 있다면 리눅스에 대한 실력이 기본기가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메모리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모리에 있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탈, 그리고 free, 그리고 used입니다. 그러니까 총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16기가인지, 8기가인지 이런 것들을 뜻하고요. used는 사용 중인 공간이죠. free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버퍼 캐시하고 어벨러블 그리고 스왑인데요. 하나씩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버퍼 캐시, 이 버퍼 캐시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데이터, 그러니까 디스크 블록 파일에 있는 내용을 미리 읽어와서 메모리에다가 둔 그 메모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버퍼 캐시도 유즈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중인 거는 맞아요. 근데 다만 스택이라든지 힙처럼 혹은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순수하게 메모리를 쓰는 영역을 뜻하는 게 아니라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미리 읽어다가 파일 내용을 미리 읽어다가 메모리에 올려놨을 때 버퍼 혹은 캐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 결국에 총 유즈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명령어로도 좀 어느 정도 증명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이라는 명령어로 입력했을 때 지금 이 토탈 수치 있죠? 이거를 더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used하고 풀이를 더했어요. 그렇다고 토탈이 안 나옵니다. 토탈이 안 나오죠. 근데 이 used, 얘도 use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used인데 이 used가 그냥 used가 아니라 파일을 미리 읽어놔서 메모리를 차지하는 거. 이 used는 뭐예요? 이 used는 순수하게 배열이라든지 전역 변수 막 이런 할당했을 때 멀럭이라든지 new라든지 메모리 할당 등을 했을 때 실제로 공간 차지하는 그런 것들이 used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야지 실제로 사용하는 총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더했을 때, used, free, buffer를 더했을 때 토탈이 나온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론으로만 외울 게 아니라 명령어로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available하고 swap입니다. available은요, 실제로 available,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나온 추정치예요. 근데 어떤 추정치냐? 만약에 프로세스가 새로 시작된다면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해? 최대치로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거야? 라는 거를 추정해서 계산을 한 거죠. 대략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프리를 포함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프리라든지 그 다음에 버퍼 캐시 중에서도 당장 쓰고 읽지 않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디스크에서 미리 읽어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더한 거죠. 그래서 버퍼 캐시의 일부분과 그리고 프리를 더한 게 대충 어벨러블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어베일러블이 프리보다 낮은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좀 특이 케이스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베일러블은 무조건 프리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일부분의 버퍼 캐시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프리보다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어베일러블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라면요. 근데 프리보다 낮아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 예약 메모리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한 거를 리얼 리눅스 블로그에도 글을 좀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리얼 리눅스 블로그가 있거든요. 이 위에 보는 블로그, 이 블로그 눌러보시면은 다양한 어떤 주제들을 좀 올려놨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강을 하시든 안 하시든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이는 메모리, 어벨러블이 프리보다 왜 낮을까? 이런 내용들도 좀 올려놨으니까. 요거는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또 따로 카카오톡이라든지 웹사이트 통해서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압인데요. 수압은 이제 페이지 회수라고 해서 페이지 메모리 공간이 별로 없을 때, 여유 공간이 별로 없을 때, 이 메모리에 있는 일부분에 대한 메모리 내용들을요, 자주 액세스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디스크로 옮겼을 때 수압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압은 실제로 메모리 공간이라기보다는요, 디스크의 일부분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명령어로 만약에 살펴본다면, 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스크의 일부분, 그러니까 파티션을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일부분, 그러니까 파티션 세 번째에 대한 부분들, 2기가 정도가 수압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이건 디스크 영역입니다. 하지만 메모리에 있는 내용들이 여유 공간이 없을 때 이제 옮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공간처럼 조금은 확장해서 쓸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요, 또 우리가 수업할 때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다뤄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내용들만 해서 한번 포인트를 집어봤습니다. 예,